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2025년은 제가 매달 거의 그냥 새로운 달을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른이고 오래 살았으니까 이게 그려지잖아요. 몇 월 달에는 뭐가 있고, 몇 월 달에는 뭐가 있고. 근데 날씨 외에는 이제 곧 있으면 뭐 장마 오겠네. 요 정도 외에는 그냥 저는 올해 예측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역시 4월 달엔 조금 쉬겠지 했는데 4월 달에 쉬긴 개뿔, 그렇지? 저 3, 4월 달에 캐스터 하나밖에 안 찍어 올린 거 아시죠? 그렇지? 사실 안 찍은 게 아니죠. 못 찍은 거죠.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달리는 차 안에서도 그 빨간색 신호등이 서 있으면 거기에서도 계속 문제를 만들고 감수를 하고 이랬을 정도로 완벽하게 저희 집중과 시간과 경제력을 이 덕모 사피엔스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선보이는 컨텐츠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한테 내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 걸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세요 좀 아시겠죠? 아직 갑자기 또 시비터네 미안해 그렇지? 자 여러분 오늘은 덕모 사피엔스 시동편입니다. 5월 달에 선보이니까 여러분이 6평 대비 커리큘럼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을 지을 때 목적성이 있고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6평 대비였으면 6평 대비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6평 대비용만으로 존재하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겸사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동이에요. 맞죠? 시동을 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시동을 킬까요? 6평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근시안적인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수능을 위한 모든 포커스는 다 수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1, 2, 3, 4월 달을 거치면서 기출 분석이 끝났습니다. 생각의 동선, 빈순삼, 거기다가 생각의 시작까지, 인어프 해석편까지 저는 기출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직 못 본 우리의 기출, 11월 13일 날 치러질 수능의 우리의 문제, 그걸 위한 시동을 키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5월 달에 보셔도 되고요. 6, 7, 8, 9,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1주차 때 감 잃지 않기 위해서 보셔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덕모 사피엔스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오리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덕을 붙여놨겠죠? 요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한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예전에 저는 2015 이때부터 계속해서 책을 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책을 내왔다라는 게요, 아시죠? 강의용 교재 이런 거 이제 혼자서 쓰고 이렇게 출간하고 그냥 현장 강의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한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서점, 그렇지? 여기에 최초로 제 이름이 박혀 있는 책이 들어간 게 2015, 16부터입니다. 그래서 책쟁이에요, 책쟁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지필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문항개발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러셀에서도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제가 혼자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작년에 별의 별 잔병은 다 치워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탈모만 오지 마라. 막 이렇게 그렇지 비나이다 할 정도로 뭐 그냥 뭐 이게 뭐죠? 속쓰린 거 그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연중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러셀 친구들이 다 사용을 했었던 공식적인 컨텐츠 출제위원이었고요. 혼자 냈습니다. 그리고 러셀에서 윈터스쿨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25년 1월달, 2월달. 그때 여러분이 어떤 모의고사 하나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학력평가 출제위원인데 강사는 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어, 수학은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출제를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 교재에다가만 실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제가 무조건 구입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거인 양 둔갑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꾼이다. 그렇죠?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걸까요? 책 한 권 사주세요. 물론 이런 목적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뢰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살아온 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노하우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됐다 잘 만든다니까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산자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콘텐츠 진짜 좋은 거 만들었다고요. 라고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평가하지. 그러면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평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용을 했었던 유저가 평가해 준 게 가장 정확할 텐데, 이제 제 현장 강의를 꽤 오랫동안 들었던 친구고,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학교도 간 친구인데, 이런 수기는요,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제가 따랑땅땅땅땅 따랑땅땅땅 이렇게 무슨 팝업창 한 100개 떠오르듯이 하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잖아. 그 중에 무언가 저의 심금을 울릴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급형 문제랑 레벨이 다르다. 저도 옛날에는 보급형 문제를 양산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5, 2016 때는 저도 아무래도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이만하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하고 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능력치가 아무래도 경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만든 문제를 조금 이렇게 알아서 사용자분들께서 선을 그어 주시더라고요. 저 인강 0년 차예요, 여러분. 아직 응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하면서 받은 평가가 아닙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있었던 친구들의 어떤 살아있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났던 코멘트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 컨텐츠의 퀄리티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어떤 서로 간의 인정, 그렇지? 이것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검증도 저는 증명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강도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좀 불완전한 상태로 여러분한테 제품을, 강의를, 그리고 책을 막, 이렇게, 그건 조금, 나 그러면 발 뻗고 못 자거든? 그래서 스스로도, 이맘쯤이면 이제 나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한테 덕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신뢰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디테일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작 김선덕이고요. 이제 저는 영어 통번역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통번역. 제가 세 글자에다가 색깔을 입혀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통역보다는 번역이 적성이 맞거든요. 그래서 MBTI도 I로 시작해요. 근데 I로 시작하는 사람이 막 통역 현장에 나가서 막 연사랑도 저 연사님 저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 아니 세상에 모든 통역사가 다 이렇게 E로 시작한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다고. 저는 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산업영어 쪽에서는 번역 이쪽에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에 조금 익숙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 어디 소스에 있는지도 조금 익숙하겠죠? 아무래도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을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을 영어와 한국어를 넘나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 조금 제가 그냥 자평할게요. 그렇죠? 조금 세련된 글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오버하나?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좋은 비기출 문제를 많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겠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관련 업종의 종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비기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문제가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 자체도 평가원하고 패턴을 완벽하게 시스템을 일치를 하긴 해야겠지만 글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이건 사설티켓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걸 최소화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제 어떤 강사로서 은퇴할 때까지의 저의 목표일 거예요. 평가원 틱하다라는 것보다는 평가원보다 문제를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라는 그 평가를 한 번은 꼭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평가가 어딘가에 나올 때까지는 문항 개발을 멈추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문항 개발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닙니다. 이 퀄리티 자체를 계속해서 아마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작으로 만들어진 비기출 문제다. 비기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피엔스, 이 덕모 사피엔스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이게 지금 봉투로 여러분 집으로 갈 거예요. 봉투로 갈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면 거기에 모의고사도 있고 조그만한 책자도 하나 있을 겁니다. 일단 책자에 실려 있는 게 사피엔스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사피엔스가 왜 사피엔스인가? 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OT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사피엔스는 1, 2, 3 이렇게 하나의 책에 1, 2, 3가 묶여 있는데요. 하나당 한 10문제 내외 정도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좋은 비기출 문제를 실어놨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냥 문항 자체가 좋다가 아니라 목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세포 하나하나를, 그 세포는 꼭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저 세포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포를 살릴 목적으로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제가 강의에서 다 다룰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들 중에 제가 또 목적성 있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자습 형태로 들어갈 문제도 한 10에서 15%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왜 저건 수업 안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해설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다? 엔제 같은 느낌이다. 근데 조금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엔제 같은 경우는 문항이 막 100개, 200개 실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덕모잖아요. 이름이 사피엔스 덕모가 아니고 덕모 사피엔스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메인은 덕모야. 그래서 이 덕모, 김선덕 모의고사가 2회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듣기평가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덕모 2회에 실려 있는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런칭을 할 때 출시를 했었던 그 듣기평가를 개선하고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어분도 지금 약간 바뀌어 있고요. 대본도 일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듣기평가까지 완벽하게 풀세트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봉투를 열면 생각보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약간 이러면서 주섬주섬 여러분이 많이 꺼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동편이잖아요. 시동편이기 때문에 이번 덕모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에는 제가 OMR 카드를 넣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재놓고 푸시긴 푸셔야 되는데 막 너무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3분, 4분, 5분 정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시고, 그 문제 풀고 나서 맞았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거, 그리고 틀린 문제에 오답 정리하는 거,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게 제 의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제와 모의고사가 하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무엇을 좀 고려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엔제랑 모의고사를 분리를 해 놓잖아. 물론 선생님도 분리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 근데 분리를 하면 여러분이 엔제만 풀고 또 모의고사까지 넘어오는데 한 세월이야. 그렇지? 그리고 또 모의고사만 해드리면 엔제를 또 안 풀어. 그렇지? 근데 엔제와 모의고사는 여러분 영어만 엔제와 모의고사예요? 아니지 않아요? 다른 과목도 전부 다 엔제와 모의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같이 연동이 됐을 때 공부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 번에 전부 다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담이 조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영어만 공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일주일 내에 국어 수학과 버무려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양도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양을 조절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퀄리티입니다. 이제 퀄리티가 좋아야 적은 양으로 여러분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모든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게 사피엔스 1, 그렇지? 사피엔스 1의 1번 문제거든요. 근데 1번 문제가 지금 뭘로 시작했냐면 이 녀석의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테리프.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지? 관세라는 뜻이야. 사피엔스의 첫 번째 문제가 관세로 시작해요. 선생님 왜 관세로 시작합니까? 왜겠어요? 우리 지금 2025년이죠? 그렇지? 뉴스만 키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관세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관세를 올해 수능에 어떤 글감으로 삼을지 안 삼을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맘이지. 근데 그놈의 맨날 트렌디하다는 이야기 있잖아? 그렇지? 난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해에 살아 숨쉬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테리프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통번역을 전공을 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영어로 된 글이 나왔을 때 뭐 BBC가 되었든 CNN이 되었든 미국에서 생산이 되었든 뭐 폭스뉴스가 되었든 이걸 읽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익숙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른 이런 식으로 소재를 발굴해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문제 푸는데, 그렇지? 좀 이런 게 그래도 있으면 좀 살아있는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아? 선생님, 세금 문제가 뭐 고3한테 얼마나 평가원에서 다룬다고 그러세요? 이건 무슨 새똥 빠진 이야기지? 또 작년도 평가원 문제에 환경세가 나와. 환경세가. 배출을 한 만큼 세금을 내게 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세금 문제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근데 관세라면 세금 중에 또 일종의 하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돌려 쓰는 느낌으로 엔제의 문항개수 채우는 일은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3, 4월 달에 거의 못 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같이 만들어야 또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수팀, 뭐 검토팀 좀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몇 억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관련 관계자분들은 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야되었던 동 살아있는 글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맛이 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지론입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문자에다가 계속 넣어서 드리는 건데요. 할 걸 하면 될 게 된다입니다. 약간 이 녀석하고는 조금 같이 다니면 좋긴 하거든. 하는 만큼. 그러니까 하는 만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무식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냥 그냥 시간, 막 노력 이런 것만 투자하면 된다. 근데 좋긴 한데 영어거든. 그렇지? 조금 덜 하면서 더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과목이거든. 너 국어 수학 하느라 정신없지 않아? 그렇지? 요즘 영어에 올인하는 친구는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생각을 하고 퀄리티만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할 걸 하면은 퀄리티가 좋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런 걸로 공부하시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동물사피엔스 제가 시동 2개 다 박아놨습니다. 시동편이에요. 그렇지? 뭐 시즌 1, 2, 3 시즌을 박을까 하다가 제 컨텐츠에 부합하지 않아요. 시즌제로 운영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을 아예 타이틀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시동을 켜놓는 겁니다. 점화는 시켜놔야 이제 수능으로 다가갈 수 있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후속편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이거 커밍순은 여러분 지금 약 올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올해는 좀 살아 숨쉬듯이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메가스토리에 저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제가 항상 이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막 계획을 계속해서 저 이건 안 될까요? 이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좀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커밍순인데요. 뭘 만들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 놔 있고 뭐랄까요. 이제 감소하고 조금 퀄리티를 더 잡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이 정도 일인데, 여러분한테 학습 효과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전 목표가 1등급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2등급이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그냥 상대평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력 질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목표가 100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만 있다는 거군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할까? 난 진짜 잘 모르겠네. 그렇지? 그리고 영어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다 그래. 그렇지? 영어만큼 인풋하고 아웃풋이 정확한 게 어딨어. 영어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초천재들이야? 언어야, 여러분. 그렇죠? 국어는 약간 논리가 많이 가미가 돼 있지만, 영어는 해석해놓고 분석해놓은 거 보면, 뭐야? 이런 내용이었어? 그렇지? 좀 상당히 그렇게 어렵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후속편도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공부 효과가 좋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모사피엔스고요. 한번 재밌게 여러분한테 유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얼굴을 뵈면 뭐 바나나 우유라도 하나씩 그렇지? 사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으셔가지고 88, 87, 89 이런 점수가 안 나오고 그냥 90점 이상 그냥 팡팡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목표만 가지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모사피엔스 가이드 여기까지 잡아드리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